광우병. 소액에서 발생하는 프리온 질환. 소의 뇌가 마치 동물 해명 같은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는 질병. 사건의 발단.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추진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지. 사실 미국산 소고기는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로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다시 들여오겠습니다 라는 발표 이후 세상은 뒤집어졌어. 그 발표 이후 대한민국 온 국민이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지. 너도 나도 광우병 얘기를 입에 올렸어. 혹자는 이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지. 이 병에 걸린 소는 뇌가 스펀지처럼 변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비슷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었어. 당시에 사람들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위험한 고기를 들여오려 한다고 생각했어. 특히 5월 초 MBC PD수첩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편이 방송된 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 이 방송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이 제기됐어.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시스템이 불충분하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아레사 빈슨은 실제로 광우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고,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어. 하지만 이런 내용이 방송되면서 대중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지. 미디어는 시청률과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물론 당시에도 PD수첩의 방송이 너무 근거가 부족한 선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어. 특히 자극적인 표현들과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인터뷰, 충격적인 영상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어.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방송 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거나 번역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엔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정부에 대한 분노가 깊이 자리 잡은 상태였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 인터넷과 커뮤니티로 인한 광속 전파.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블로그, DC인사이드, 다음카페 같은 커뮤니티가 정말 활발했어. 사람들은 PD수첩 방송 내용을 캡처해서 퍼나르고 공포스러운 루머를 공유했어. 우리는 미국 소의 실험 대상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100%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인들은 광우병 때문에 자국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 검토 없이 수용했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감정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을 보이기 쉬워. 특히 당시는 팩트체크 문화가 활성화되기 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를 검증 없이 믿는 경향이 있었어. 이런 환경에서 루머와 과장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지. 이런 루머 때문에 10대, 20대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정치에 관심 없던 학생들도 점점 참여하게 됐어. 유명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이 직접 쇠고기 반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촛불 집회 일정을 공유하기도 했어. 이런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인터넷이 시위를 조직하는 중심이 됐지.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어. 이 집회는 처음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이었지.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이 위험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거리로 나선 거야.
이후 집회는 점점 커져서 매일 수천 명, 많을 땐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로 번졌어. 피켓을 들고 촛불을 켜고 노래도 부르고 자유발언도 하면서 초반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했어. 그런데 집회가 커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생기기도 했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도 일어나면서 시위하는 사람이 체포되기도 하고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도 했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사건이었어.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이해됐는데 이것이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강화했어. 또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불신이 커졌지. 정치적 반대파들도 이 상황을 활용했어. 당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이는 시위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했지. 처음에는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로 시작된 시위가 점차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확대된 거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었을까?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집단 심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수의 의견과 일치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 광우병의 위험성이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특히 내 아이의 건강과 같은 감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래. 또한 시위 참여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이나 참여 의식을 느끼기 위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어. 이런 집단적 행동은 때로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되기도 하지.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광우병 사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과학적 사실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는 거야.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과학계에서 평가한 것보다 대중들이 느끼는 위험이 훨씬 컸어. 이런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과학 지식의 전달 문제야.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지 못했어. 정부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말해도 왜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이 대중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거야. 둘째는 신뢰의 부재였어. 정부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정확해도 수용되기 어려웠어.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널리 퍼져 있었지. 세 번째는 위험인식에 대한 특성이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으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광우병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확률보다 훨씬 위험하게 인식됐어. 어떻게 대중은 선동되었을까? 광우병 사태에서 대중이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 PD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이 과학적 사실보다 충격적이고 감정적인 화면 위주로 보도를 했고 이는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켰어. 여기에다 다양한 루머와 과장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이런 가짜뉴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어. 게다가 새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대립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광우병 문제를 더욱 정치화시켰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같은 감정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반응이 우선시됐겠지. 그렇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려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다른 의견을 갖기 어려웠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시위가 되고 그 시위 참여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어. 결론. 2008년 광우병, 이 미친 사태는 단순히 우매한 국민들이 선동된 사건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사회 현상이야. 여기에는 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 부재, 정부의 소통 실패, 인터넷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정치적 대립,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광우병 사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 하나는 모든 미디어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해. 다른 하나는 정치와 과학의 분리가 필요해. 당시 과학자들은 뭘 했을까? 일반 시민들은 몰라도 식품업계 사람들과 학자들은 알았을 거잖아. 그럼 전문 지식을 갖춘 그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면으로 잘 설명해줬으면 큰 사회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들도 당시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